기미와 검버섯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 많이 건드렸기 때문에 더 짙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피부를 아끼려고 했던 관리가 오히려 피부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거울 앞에 오래 서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던 분들도 이제는 세수만 하고 조용히 돌아섭니다. 사진을 찍자고 하면 괜히 뒤로 물러서게 되고, 모임 자리가 있어도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손주가 아무 뜻 없이 할머니, 얼굴에 뭐 묻었어? 라고 물었을 때 웃어넘기려 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그렇게 피부에만 남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도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살, 50년 가까이 노인 피부와 노화를 진료해온 이승호입니다. 지금도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고 그동안 직접 살펴본 환자분들만 해도 수만 명에 이릅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레이저를 해야 하나요? 비싼 화장품을 써야 하나요? 그 질문 속에는 피부에 대한 고민만큼이나 실망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몇 해 전 60 중반의 한 환자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미와 검버섯이 늘어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다고요. 병원 시술이 겁나서 망설이다가 집에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오히려 색이 더 짙어진 것 같아 불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피부를 보며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피부가 쉴 틈 없이 자극을 받아왔다는 점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시술 이야기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드는 방법도 아닌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아주 익숙한 재료, 우유를 중심으로 노화된 피부를 다시 괴롭히지 않고 천천히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바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방식이 고령 피부에 맞는지, 어떤 점을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단 3일이라는 시간도 결과를 약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느껴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장 얼굴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애써온 피부를 잠시 쉬게 하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껴온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어르신 피부는 젊은 피부와 전혀 다른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시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젊을 때 효과를 봤던 방법이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부는 나이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데 우리는 그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예전 방식 그대로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60대, 70대 여성 환자분들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미나 검버섯이 조금 신경 쓰이는 정도였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주변에서 요즘은 레이저 한 번이면 다 좋아진다더라 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내 시술을 받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피부가 환해진 것 같아 안도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 이전보다 색이 더 짙어졌다고 느끼며 다시 병원을 찾습니다. 필링을 받아본 분들도 비슷합니다. 각질이 정리된 직후에는 매끈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소가 넓게 번지고 경계가 흐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밝아진 느낌은 잠시였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지치고 예민한 피부만 남았다고 토로하십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보기 싫은 얼룩이 아니라 일상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얼굴에 변화가 생기면 사람을 만나는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사진을 피하게 되고 모임에서도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웃는 표정이 줄어들고 괜히 말수가 적어지기도 합니다. 피부 문제는 그렇게 삶의 질 전체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들이 고령자 피부에는 더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점점 얇아집니다. 보호막이 예전만 못해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자극을 받아도 금세 회복되던 피부가 이제는 회복보다 방어를 먼저 선택합니다.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멜라닌을 더 만들어 스스로를 지키려 하고 그 결과 기미와 검버섯이 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관리한다고 했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 피부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준을 다시 씁니다. 이 피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을 없애는 치료일까? 아니면 다시 숨을 돌리게 해주는 관리일까? 제 경험으로는 답이 분명합니다. 고령 피부는 무엇인가를 강하게 없애려 할수록 더 단단히 움츠러듭니다. 반대로 자극을 줄이고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찾을 시간을 주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 변화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령 피부는 없애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다시 살려야 하는 피부라고요. 서두르지 않고 겁주지 않고 피부를 설득하듯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그 이야기, 왜 순하고 익숙한 재료가 노화된 피부에 더 잘 맞는지에 대해 조금 더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유는 미백 재료가 아니라 피부 회복 재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유라고 하면 보통 마시는 음식, 칼슘이나 단백질을 떠올리기 쉽지 피부 관리와 바로 연결 짓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시간 노화된 피부를 지켜보면서 우유만큼 고령 피부의 성격에 맞는 재료도 드물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유는 피부를 바꾸기보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먼저 우유에 들어있는 락틱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락틱산은 흔히 말하는 자연 AHA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도입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화학적 AHA는 각질을 빠르게 벗겨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효과가 눈에 띄는 대신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유 속 락틱산은 훨씬 순합니다. 각질을 억지로 떼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오래 붙어 있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돕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늘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에 비유합니다. 노화된 피부에는 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B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쉽게 지치고 회복이 더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 세포 안에서는 산화라는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산화가 쌓이면 피부톤이 칙칙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전체적으로 생기가 줄어듭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이 산화 과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피부를 환하게 만든다기보다 피부가 덜 지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사용한 뒤에 번쩍 밝아졌다. 기보다는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 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유 속 단백질과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집니다.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도 떨어지고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도 줄어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장벽을 다시 세울 재료입니다. 우유 속 단백질과 미네랄은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주고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피부가 촉촉해졌다고 느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만 미끄러운 느낌이 아니라 속이 덜 당기고 편안해지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럼 병원에서 쓰는 AHA보다 우유가 더 좋은 건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목적이 다르다고요. 화학 AHA는 빠른 변화를 원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그만큼 관리와 회복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반면 우유 속 락틱산은 속도는 느리지만 안전성이 높고 누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자극 없이 반복해도 피부가 무너지지 않는 방향입니다. 특히 고령 피부에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피부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무언가가 아니라 덜 공격적인 선택이라고요. 우유는 피부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피부가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노화된 피부에 우유가 어울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유는 그 자체로도 순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유를 그냥 바르는 것과 올바른 재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왜 조합이 중요한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유를 그냥 바르면 효과는 절반입니다. 이 말은 우유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유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순하고 노화된 피부를 자극하지 않는 좋은 재료입니다. 다만 우유의 장점은 무언가를 강하게 바꾸는 힘이 아니라 기분을 안정시키는 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보습과 진정, 피부를 한 단계 가라앉히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김이나 검버섯처럼 목적이 분명한 문제 앞에서는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조합에서 나옵니다. 우유는 혼자 있을 때보다 성격이 맞는 재료와 함께할 때 훨씬 제 역할을 잘 해냅니다. 우유가 바탕을 정리해주면 함께 섞는 재료는 그 위에서 각자의 기능을 조심스럽게 발휘합니다. 어떤 재료는 각질 정리에 조금 더 힘을 보태고 어떤 재료는 탄력을 잠시 끌어올리며 또 어떤 재료는 영양과 수분을 채워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유가 중심을 잡아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더해져도 피부가 놀라지 않습니다. 고령 피부를 기준으로 보면 이 조합의 논리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젊은 피부는 실수해도 회복할 여지가 많지만 어르신 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의 과한 자극이 오랫동안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료를 고를 때 항상 3가지 기준을 먼저 생각합니다. 첫째,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결과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혹시 맞지 않더라도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방법은 아무리 효과가 빠르다 해도 고령 피부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우유와의 조합이 좋은 재료들은 이 기준을 비교적 잘 지킵니다. 집에 있는 익숙한 재료들이고 반응이 급격하지 않으며 사용을 중단하면 피부도 서서히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것을 피부와 협상할 수 있는 관리라고 부릅니다.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이 좋아졌다고 해서 더 자주, 더 두껍게, 더 욕심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유 기반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루 걸러 한 번이면 충분한데 매일 바르고 얇게 펴 발라도 될 것을 두껍게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피부는 다시 방어 모드로 들어가고 우리가 피하고자 했던 문제가 반복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 관리에는 열심히보다 절제가 중요하다고요. 자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껍게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유와 섞는 재료들은 피부를 설득하는 도구이지 명령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순간 관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조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떤 목적에 따라 우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부를 놀라게 하지 않으면서 일상 속에서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깨끗하게 한 피부가 더 어두워지는 이유. 이 말은 많은 분들께 조금 낯설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피부는 깨끗해야 좋아진다는 말을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할 때도 샤워를 할 때도 가능한 한 말끔하게 정리하려 애씁니다. 특히 김이나 검버섯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더 열심히 문지르고 더 자주 씻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수없이 확인한 사실은 이 믿음이 오히려 피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첫 번째 실수는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습관입니다. 세안할 때 손에 힘이 들어가고 때로는 거품을 다 내는 과정에서도 얼굴을 꾹꾹 누르듯 문지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쌓인 자극은 젊은 피부라면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노화된 피부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피부는 매번 작은 충격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쌓일수록 방어적인 방향으로 변해갑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거친 수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안을 마친 뒤 물기를 닦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문질러 닦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건이 깨끗하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문제는 힘과 마찰입니다.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부 표면은 생각보다 쉽게 손상됩니다. 특히 눈가나 광대처럼 얇은 부위는 반복된 마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닦는다 기보다 두드린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스크럽에 대한 집착입니다. 각질이 없어야 피부가 맑아진다는 생각 때문에 스크럽 제품을 자주 사용하거나 목욕탕에서 얼굴까지 함께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매끈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부가 당기고 붉어지고 색소가 더 또렷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스크럽은 각질뿐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보호막까지 함께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들이 반복되면 피부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마찰과 자극으로 장벽이 무너지면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멜라닌은 원래 나쁜 존재가 아닙니다. 자외선과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방어 반응이 과해질 때입니다. 자극이 반복될수록 멜라닌은 더 빠르고 더 넓게, 더 짙게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늘어났다고 해서 피부가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너무 열심히 방어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믿었던 행동들이 피부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가 바로 색소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시면 관리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더 강하게, 더 자주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피부를 밝히고 싶다면 먼저 자극을 멈춰야 합니다. 깨끗함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표면을 밀어내는 깨끗함이 아니라 피부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깨끗함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내려놓은 뒤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부 장벽을 지키는 것이 왜 모든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피부를 다그치지 않고도 달라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미는 빼는 게 아니라 자극을 멈추면 줄어듭니다. 이 문장은 제가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얻은 결론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피부, 특히 노화된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무엇을 더해야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르신 피부에서는 무엇을 멈추느냐가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미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만 바라봐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색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 피부가 왜 그런 색을 만들었는지는 놓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기미는 피부가 보내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자극이 많다, 방어가 필요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빼내려고만 하면 피부는 더 강하게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기미를 없애는 데서 출발하는 관리가 아니라 기미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관리로 말입니다. 이 전환이 이루어지면 피부를 대하는 마음도 함께 달라집니다. 조급함이 줄어들고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마찰입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마찰에 약합니다. 손으로 문지르는 습관, 수건으로 닦는 동작, 팩을 떼어낼 때의 힘까지 모두 마찰입니다. 이 마찰이 줄어드는 순간 피부는 가장 먼저 안정을 찾습니다. 붉은기가 덜해지고 당김이 줄어들며 전체적인 톤이 한결 차분해집니다. 이 변화는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분명한 신호입니다. 피부가 이제 조금 편해졌다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장벽 보호입니다. 피부 장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변화의 기초가 됩니다. 장벽이 튼튼하면 외부 자극이 들어와도 피부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벽이 약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색소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관리의 목표를 묻는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밝아지는 것보다 먼저 무너지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장벽이 안정되면 기미와 검버섯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끼십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순한 각질 정돈입니다. 각질을 없애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각질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밀어내고 긁어내는 각질 제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돈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속도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서서히, 반복해도 피부가 놀라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피부는 색소를 붙잡을 이유가 줄어들고 전체 톤도 점차 고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마찰을 줄이고 장벽을 지키고 순하게 정돈하는 과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나면 어떤 관리법을 선택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이 내 피부를 편하게 할까? 아니면 또 한 번 시험에 들게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사고 전환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목적에 따라 우유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피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관리가 아니라 함께 가는 관리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동안 말씀드린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기본이 되는 우유 마스크, 그리고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탄력 마스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권해온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고 피부 반응을 확인하기에 안전하며 무엇보다 고령 피부가 놀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제가 늘 권하는 것은 우유와 밀가루를 섞은 기본 마스크입니다. 이 조합은 특별한 기능을 과하게 기대하기보다는 피부 상태를 차분히 살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유가 피부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밀가루가 그 위에서 자극 없이 머무르며 피부를 안정시켜줍니다. 저는 이 과정을 피부에게 이제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라고 말해주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이나 검버섯을 바로 건드리려 하지 않고 먼저 피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이 기본 마스크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르고 난 뒤 화끈거림은 없는지, 당김이 심해지지는 않는지, 오히려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결과보다 신호가 더 중요합니다. 피부가 편안해 보이고 다음날 세안할 때 느낌이 부드러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마스크는 바뀌게 하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는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렇게 순해서 정말 도움이 되나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순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고령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이 됩니다. 이 기본 마스크를 통해 피부가 안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고 느껴질 때, 혹은 특별한 날을 앞두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우유와 달걀 흰자를 섞은 탄력 마스크입니다. 이 조합은 기본 마스크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피부를 장기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탄탄한 느낌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달걀 흰자가 마르면서 피부를 살짝 당겨주기 때문에 얼굴선이 또렷해 보이고 전체적으로 정돈된 인상을 줍니다. 저는 이 마스크를 사진 찍기 전날 모임을 앞둔 저녁 같은 상황에서 권합니다. 평소 관리로 쓰기보다는 필요할 때 선택하는 보조 수단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 마스크를 사용한 다음 날, 거울을 보며 얼굴이 조금 올라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탄력감을 주는 것이지 피부 구조를 바꾸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를 사용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당부를 덧붙입니다. 자주 사용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피로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걀 흰자는 우유보다 성격이 조금 더 적극적이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반드시 먼저 소량으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후 당김이 과하게 느껴지거나 세안 뒤에도 불편함이 남는다면 그 피부에는 맞지 않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스크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피부 관리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 기능을 더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피부는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기미와 검버섯이 특히 신경 쓰이는 분들 그리고 피부가 많이 건조해진 분들을 위해 목적에 맞춘 다른 조합들을 차분히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목적이 분명한 조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특히 눈에 띄는 분들 그리고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져서 잔주름이 늘었다고 느끼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극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피부를 바꾸겠다는 마음보다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먼저 우유와 감자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조합은 색소가 신경 쓰이는 분들께 비교적 많이 권해온 방식입니다. 감자는 오래전부터 피부를 맑게 하는 재료로 알려져 왔지만 고령 피부에서는 사용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자의 성분은 기미와 검버섯처럼 이미 자리 잡은 색소를 직접 건드리기보다는 피부톤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유가 먼저 피부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 위에서 감자가 조용히 역할을 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조합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피부를 외부 환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 사용한 뒤 바로 햇빛에 노출되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세안 후 조용히 쉬는 저녁에 권합니다. 바르고 나서 바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며칠이 지나 얼굴톤이 차분해지고 경계가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 조합을 사용할 때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는 기미가 있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바르는 것입니다. 물론 신경 쓰이는 부위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는 있지만 그 부위만 지나치게 건드리면 피부는 다시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얼굴 전체를 하나의 피부로 보고 톤을 고르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식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조합은 우유, 바나나, 꿀입니다. 이 조합은 색소보다는 건조와 잔주름, 그리고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피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수분을 붙잡는 힘을 잃고 그 결과 잔주름이 쉽게 드러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각질 정리보다 충분한 영양과 보습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운 성질로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영양을 채워주고 꿀은 그 영양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우유가 바탕을 만들어주면서 전체 조합이 한결 순해집니다. 이 마스크를 사용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피부가 밝아졌다, 기보다는 얼굴이 덜 피곤해 보인다, 웃을 때 당김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화 피부에서 진짜 변화는 색의 변화보다 표정이 편안해지는 것에서 먼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피부를 살짝 덮어 보호하는 느낌이 있어 예민해진 피부에도 비교적 잘 맞는 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순한 재료라도 공통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손목 안쪽이나 귀 뒤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소량을 발라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은 절대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바나나나 꿀처럼 음식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 개인차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용 빈도입니다. 좋다고 해서 자주 하면 오히려 피부가 지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피부를 위한 관리가 아니라 욕심에 가까워집니다.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이제 피부 관리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더 할지보다 언제 멈추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조합들을 어떻게 일정 속에 담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고령자에게 무리가 없는 현실적인 로드맵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부는 단기간의 결심보다 오래 지속되는 리듬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도 순서 없이 쓰면 혼란이 되고 순환 관리도 욕심이 앞서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무엇을 쓰느냐보다 어떤 리듬으로 쓰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령자 피부에 가장 잘 맞는 것은 계획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처음 3일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우유와 밀가루를 섞은 기본 마스크만 사용하세요. 2단계의 목적은 변화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피부가 이 관리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바른 날과 다음 날 아침의 느낌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화끈거림은 없는지, 당김이 줄었는지, 세안 후 피부가 전보다 편안해졌는지를 느껴보시면 됩니다. 이 3일 동안 특별한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큰 반응이 없다는 것이 피부가 놀라지 않았다는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일은 조금만 범위를 넓혀봅니다. 기본 마스크와 영양 마스크를 번갈아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하루는 우유와 밀가루로 피부를 정리하고 하루는 우유와 바나나, 꿀 같은 영양 조합으로 피부를 채워주는 시기입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빈도입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피부 상태가 좋은 날을 골라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시기에는 피부가 전체적으로 덜 건조해지고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색이 바뀌기보다 피부의 태도가 바뀌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주에서 3주가 지나면서 피부가 한결 안정되었다고 느껴질 때 필요에 따라 감자나 달걀 흰자 조합을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이 특히 신경 쓰인다면 감자 조합을, 중요한 일정이나 모임을 앞두고 있다면 달걀 흰자 조합을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필요한 날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 관리 위에 얻는 보조 수단이지 매일 반복해야 하는 필수 과정은 아닙니다. 피부가 이미 안정된 상태라면 굳이 더 많은 것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원칙은 3가지입니다. 첫째, 느리게 가는 것입니다. 빠른 변화는 눈에 띄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반면 느린 변화는 조용하지만 흔들림이 적습니다. 둘째, 안전하게 가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한 걸음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피부를 지켜줍니다. 셋째,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열심히 하는 관리보다 무리 없이 이어지는 관리가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쯤 달라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날짜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부가 먼저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달라집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지만 더 짙어지지 않는 순간부터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문득 느껴집니다. 요즘 얼굴이 덜 피곤해 보이네. 그 한마디가 이 관리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왜 늦게 시작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 방식이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피부를 대하는 방식은 결국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고령 피부에는 더 강한 시술이나 더 비싼 화장품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부를 억지로 바꾸려는 방식은 잠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줄 수는 있어도 오래도록 편안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피부의 바탕을 먼저 살피고 자극을 줄이며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는 관리야말로 노화된 피부에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유를 중심으로 한 순환 관리, 피부 반응을 먼저 살피는 단계, 필요할 때만 더하는 조합,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확 달라졌다. 기보다는 이제 더 나빠지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피부 관리의 목표는 남과 비교해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거울 앞에서 편안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관리를 시작하지 못해 망설이고 계셨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관대합니다. 방향만 맞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천천히 응답해 줍니다. 오늘부터 당장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리듬에 맞는 로드맵을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무리가 느껴지면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피부를 지키는 관리에는 실패가 아니라 조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함께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과장 없이 겁주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피부를 건드리지 않고 지키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도 그 선택을 응원합니다.